번째 주제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놀랄만한 북한의 실상 탑5를 들고 왔는데요. 요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스킵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남한 사람들이 놀랄만한 북한의 실상 탑5 첫 번째입니다. 바로 북한의 마약 문화. 북한의 마약이 완전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약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나중에 막 통일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북한의 실상을 하나하나 조금 좀 더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삥두라고 하는 것은 나이대가 상관없이 쭉 쓰거든요. 북한에는 약이 없다 보니까 다 너도 나도 다 마약으로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써요. 시골에는 양귀비 진액을 많이 쓰고,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삥두를 많이 씁니다. 삥두를 첫 개발을 어디서 했냐면 함흥에 화학공대라고 있거든요. 화학공대를 중퇴했던 그 중퇴생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신종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때 만드는 게 바로 삥두예요. 그래서 이 삥두가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적으로 이제 그 밀수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가 북한에서 김정일이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 밀배 그 조직들이. 그래서 우리 양강도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게 바로 마약범들이에요. 마약 밀배범들. 그리고 장마당에 나가면 요 삥두 한 그램당 북한도 뭐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브로커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전체적인 2,400만 명 인구라고 하면은 평양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쓰는지. 그 외밖에 지방 사람들은 거의 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북한에서 요 삥두 쓰는 사람은 운전수,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당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특히나 요 운전수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뭐 다른 도에 이렇게 차 갖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차길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각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삥두라는 것은 북한의 마약입니다. 여길로 말하면 이제 물뻥이라고 하죠. 물뻥. 삥두를 하면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되게 각성이 매우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물뻥을 꼭 하고서 차 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기사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별단 사람들이 또 되게 삥두를 많이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 양강도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뭐 감찰과 지도원이라던가 국경가장 같은 사람들은 국경 경비대 쪽을 이렇게 순찰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밤에마다 하다 보니까 사람은 밤에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자지 않고 계속해서 검열을 하다 보면은 졸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삥두 같은 거를 많이 써가지고 각성제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별박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특히나 우리 양강도 시골 쪽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편 농사를 지어요. 산꼭대기다. 아편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편진을 받아서 아편쟁이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이야말로 아편쟁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아편 같은 경우에는 머리핀 역할도 하고, 그리고 감기, 설사, 뭐 대장염 이런 걸 다 치료해 준다라고 해서 아편은 북한 주민들한테 있어서 국민 만병통치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남한 분들이 잘 모르는 그 북한의 마약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선거 문화입니다. 북한에는 이 선거 날이면 북한 인구를 통계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에는 당에서 매 군마다 지정한 사람들을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100% 찬성 100%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100% 찬성 100% 투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에 투표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목숨을 내놓으면 돼요. 북한은 뭐든지 다 목숨이야.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투표 행사를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굳이 찍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꼭 반대를 이렇게 투표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대 투표장이 없거든요. 다 100% 찬성할 수 있게끔 100% 찬성 투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민반에서 이제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민반 차례가 오거든요. 인민반장, 보위지도원, 그리고 보안원, 거기에 있는 그 뭐 보안서장이랑 보위부장이랑 이렇게 서가지고 지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100% 찬성 100%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고 놀러감. 투표 안 하고 놀러가면은 그 집 그 가족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간첩이라는 반동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요. 유일하게 북한에서
선거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명절입니다. 대잔치 날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이제 막 예쁜 꽃을 만들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가창대라고 해가지고 막 서거를 메고 깽가리를 치면서 뒤에서 학생들이 찬성 투표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거리를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표 찬양하는 노래를 막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전 또 요런 지휘봉을 했거든요. 탁탁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북한에서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처음 그 투표 행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처럼 생각을 하고 똑같이 한복을 입고 투표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투표장에 간 사람들이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내가 한복을 입고 이렇게 투표하러 온 걸 보고 반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 분들이 복장 보고 너무 놀랐어요. 트레이닝에다가 슬리퍼 신고 와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 구루장에 가서 한 7일 정도는 이렇게 또 콩밥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유일하게도 한복을 2번 정도 입고 갔어요. 처음에 그 선거할 때 한번 한복을 입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할 때 또 한복을 입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장마당 문화. 저는 한국에서 쇼핑의 거리라고 하면은 무조건 장마당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동대문 시장, 그리고 뭐 남대문 시장 다양한 게 있는데, 동대문, 남대문 이것뿐만 아니라 백화점, 그리고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매우 놀랐는데, 북한에는 가전제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 다 시장에서 구매를 합니다. 우리 양강도는 양순백화점이라고 생겨서 양순백화점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양순백화점에서 사는 그 물건들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반면에 뭐 전자매장이면 전자매장 따로 있고, 그리고 뭐 가구매장이면 가구매장 따로 있고, 생필품 매장이면 생필품 매장 따로 있어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기도 굉장히 편했거든요. 근데 북한 장마당도 공업품 매대, 그리고 식품 매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 다 장마당에서 구매를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 장마당은 고양이 뿔 내놓고 다 판다. 그 정도로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 CD, 뭐 전자기기, 마약, 그리고 먹을 거 싹 다 장마당에서 구매를 해요. 장마당이 유일하게 북한 사람들이 유통시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려견, 애견 문화인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놀랬던 게 강아지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유모차까지도 타고 다녀요. 북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이 하도 오래 살면은 개가 한복 입고 이렇게 엽전하는 걸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진짜 강아지가 옷 입고 유모차 타고 다니는 걸 봤어요. 진짜 완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없어. 북한에는 이거 자체가 없어요. 일단 강아지라고 하면은 어유걸 달에 버신탕으로 많이 먹어. 어머 죄송해, 어머 다래모로 너무 미안해, 귀 막고 있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그냥 식용으로 쓰거든요.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동물보호법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사람법도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는데,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하물며 동물법이 이렇게 잘 돼 있지? 북한에는 동물보호법 자체가 아예 말을 모르거든요. 동물을 왜 보호해줘야 되는데 동물은 그냥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에 애견이 있으나 북한의 애견을 그냥 장난감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생명을 되게 존중하는데 북한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애견은 그야말로 정말 상류층들만 키워놓은 건데, 북한의 지방 사람들은 그냥 단거국집에 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리고 5번째, 범죄입니다. 탈옥수가 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진짜 매우 웃었거든요. 북한의 뭐 경제범이라든가 마약범이라든가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입범 끝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만약에 깜방 갔다 왔잖아요.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깜방 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 사회에서 잘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구조거든요. 그리고 일단 깜방 갔다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을 그 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딱 봤는데, 이번에 무슨 창원인가 무슨 사람인가 하는 사람이 뭐 인권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범죄자가 인권에 대해서 말하냐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인지를 하고 범죄를 저질른 거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범죄자에 대해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북한에서의 그 범죄 매우 셉니다. 특히나 마약범이라든가 살인범은
못살 거예요. 북한에서의 범죄자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교화를 갈 때는 북한 그 주민이라는 걸 신분 박탈을 하거든요. 국민증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킵니다. 아예 박탈을 시키고 다 형을 살아가지고 나와야만이 국민증이 다시 수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방송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